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 재능나눔 활동 참여자를 위한 소양교육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보건대 응급구조과 강광순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심폐소생술에 관해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인한테 있어서 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일반적인 성인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며 가까운 곳에 제세동기가 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깨우고, 두 번째 알리고, 세 번째 누르고의 순서의 방법대로 기억하시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선생님들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쳐보셨잖아요. 그 중에 3고가 가장 점수를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와 마찬가지처럼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깨우고, 두 번째 알리고, 세 번째 누르고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마네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한 것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쓰러진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깨워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식 확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 의식 확인할 때 그냥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과 함께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같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말과 행동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환자가 또는 쓰러진 사람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반드시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위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119만 누르시면 전화 상담원이 아주 손쉽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우고 난 뒤에 반드시 알릴 때는 누군가를 지목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시 환자의 가슴을 눌러야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봤을 때 환자의 가슴 압박 위치는 자, 양쪽 젖꼭지를 이은 가상선의 바로 아래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손꿈치라고 하는 부분,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만을 가지고 가슴 압박을 하셔야 돼요. 이때 가능한 한 손꿈치를 갖다 대고 다른 한 손을 손등에 포개 얹어서 깍지를 끼시고요. 끼신 상태에서 반드시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해서 강하게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가슴 압박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힘을 다 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날,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인공호흡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이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나조차도 감염이 될까봐 많이 두려워하신다면 이때는 인공호흡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가슴 압박만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 인공호흡을 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입에서 폐로 공기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입만 갖다 대서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쓰러진 사람 가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열어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한 손은 이마에, 다른 한 손은 아래 턱뼈에 갖다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드시 취해 주셔야 이 사람의 기도가 열려져 있어서 외부의 공기가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마에 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요. 내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 주위를 완전히 덮어서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불거나 또는 예전에 딱지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호흡하는 만큼 불어넣는데 이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사람 가슴에 공기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곁눈질해서 인공호흡을 할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가슴 압박 30번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만약 인공호흡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온전히 가슴 압박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 무조건 막 눌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대로 누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박자를 따져봤을 때 예전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노래가 비슷하게 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속도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이 사람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대부분 성인들의 심정지가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 사고 이외에는 가슴에 있는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 때문에 심정지가 오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가슴 압박만으로는 이 사람을 소생시킬 확률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움 요청을 할 때 119의 신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어야만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중이 모이는 공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또는 체육시설 등등 아파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잘 알고 하셔야만 사람을 살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가슴 압박하고 있는 동안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온다면 즉시 케이스를 여세요. 가져와서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나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반드시 전원을 킨다. 전원 버튼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킬 줄만 아면 얘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한번 켜볼까요? 자, 전원을 켰습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꼽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패드를 꺼내서 환자 가슴에 부착하는데 어디다 부착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개의 패드를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붙이시고,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붙여서 단단히 꼭꼭 눌러주고 난 뒤에 끝에 달려있는, 선 끝에 달려있는 커넥터를 AD 전멸등 옆에 갖다 꼽아주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내해 줍니다. 꼽았습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접촉 금지. 분석 중입니다. 접촉 금지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 환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동안은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건드린다면 얘가 잘못 분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하는 동안은 모두 떨어지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내를 해주실 때는, 자, 모두 비키세요, 물러서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환자에 닿지 않게 나도 약간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다시 이 친구가 분석 이 기계가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접촉 금지. 재세동 해야 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환자에게서 재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장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 자, 심장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나 살려줘 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전기 충격이라고 하는 심장을 깨우는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분석을 하고 나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분석 중입니다. 접촉 금지. 접촉 금지. 비키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재세동 해야 합니다. 전기 충전 충격을 중. 주라 합니다. 그래서 충전 중 나오고 나서 전기 충격을 줄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실시하세요. 보이시죠? 주황색 충격 번개 버튼을 지금 버튼이 누르세요. 깜빡 거립니다. 이때 다시 한번 모두 비키세요, 떨어지세요 하고 난 뒤에 충격 버튼을 충격 버튼을 지금 꽝 실시되었습니다. 누르시고 중지되었습니다. 즉시 다시 아까 했던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환자가, 쓰러진 사람이 깨어났는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났든 깨어났지 않았든 간에 전기 충격을 주고 난 뒤에는 반드시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고 깨어났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가슴 압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나보다 더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가슴 압박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성인들한테 있어서 가슴 압박도 중요하지만 이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인에 죽어 있는 사람의 심장을 깨울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면 첫 번째 전원을 킨다. 두 번째, 나오는 음성에 따라서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환자 가슴에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패드를 부착하고,
커넥터를 패드를 부착하세요. 전멸등에 꽂으세요. 꼽는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분석 중이 나오면 접촉 금 비키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제세동 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세동이 필요하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자, 다시 한번 비키세요. 지금 떨어지세요.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전기 충격을 줘도 좋다라고 하는 충격 버튼이 깜빡깜빡이면 모두 비킨 것을 확인하고 전기 충격을 꽝 시행하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한다. CPR 시작하세요. 기억나시죠? 자, 언제까지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 사실 집안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소외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홀로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 특히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주변에 되돌아보면 어떠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혹여나 이러한 심정지가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어떻게 오늘 교육 선생님들 괜찮으셨나요? 다음 기회에는 보다 더 직접 대면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